그 다음에 21번. 기계구조용 합금 강제 중 니켈, 크롬, 몰리브덴. 그러면 이런 기계구조용 합금 강은요, 요 합금 원소 갖고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강이니까 S로 표현하고, 니켈이 들어갔기 때문에 N, 크롬이 들어갔기 때문에 C, 몰리브덴 들어갔기 때문에 M, SNCM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SNCM 420 이게 되겠지. 420은 강도를 나타냅니다. GC 같은 경우는 회주철이에요. 그리고 SPS 요거는 스프링 강입니다. 그 다음에 SM45C는 요거는 기계 구조용 탄소 강이에요. 그래서 M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계 구조용. 일반 구조용은 SS, 기계 구조용은 SM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2번. 어떤 기어의 피치원의 지름이 200이고 이수가 200일 때 모듈은, 그러면 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피치원의 지름은 요 사이 이렇게 된 요 지름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지름이 200이고 이수가 20개, 여기에 있는 개수가 하나 둘 20개일 때, 그러면 이거 피치원의 지름을 이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을 20으로 나누니까 10이 되겠죠. 10. 그러면 모듈이 같은 거는 여기다가 같이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듈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이 모양하고 이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맞아지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3번. 제작물의 일부분만 절단하여 단면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단면도는, 그러면 전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자른 걸 보고 온 단면도 그렇게 표현하죠. 온 단면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자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분 단면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24번. 도면의 거칠기 표시에서 6.3S가 뜻하는 것은, 6.3이라는 얘기는 이때 S니까요. S가 나타내는 기호가, 이것이 최대 높이를 표현하는 거지. 최대 높이. 그래서 최대 높이 거칠기 요게 되겠죠. 자,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같은 경우는 중심선은 A로 표현되는 거고 10점 평균은 Z로 표현되죠. 최소 높이는 없습니다. 25번. 비열이 0.9인 물질 100g을 20도씨에서 91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여기에 열량은 비열 곱하기 무게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그러면 비열이 0.9 그리고 무게가 100g 그리고 온도차가 910도씨에서 20도씨를 빼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80.1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26번. 스트립이 산세조에서 정지하지 않고 연속 산세되도록 1 내지 3개분의 코일을 저장하는 설비. 그래서 코일을 저장하는 거다 그러면 로퍼 계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 냉간압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냉간압연 하기 전에 산세를 하는데, 그래서 냉간압연의 작업 순서는 산세를 하고 냉간압연을 하고 그리고 전해 청정을 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런 산세를 할 때 연속적으로 이렇게 코일을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많은 양을 저장해갖고 그 속도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루핑 피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산세조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롤러가 이런 식으로 쭉 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롤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판자가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만큼 더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여기에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뒤에서 여기 오는 속도보다 여기 지나간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이거를 더 이렇게 벌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최소로 이렇게 아래로 서로 이렇게 붙여갖고서는 빨리 지나간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루핑 피트입니다. 27번. 감전 재해 예방 대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전기 설비 점검을 철저히 한다. 맞지요? 이동 전선은 지면에 배선한다? 이동 전선을 지면에 하면 안 되죠. 이거 지면에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누전이라든지 뭐 또는 뭐 잘못 건드려 갖고서는 합선이라든지 그런 거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28번. 아변 작업장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단위가 잘못 연결될 거면 조도는 룩스가 맞죠. 그 다음에 소음 데시벨, 방사선 가우스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큐리라든지 라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동수는 헤르츠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29번. 다음 중 조질압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질압연의 역할은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표면의 조도부여. 조도부여라는 얘기는 표면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면 거칠기 같은 거를 개선하는 게 표면 조도부여. 그 다음에 표면의 형상 개선이라는 얘기는 평탄도가 즉 이렇게 휘어진 거 있으면 이런 걸 반드시 펴주는 거, 그런 것이 형상 교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기기적 성질 개선입니다. 기기적 성질 개선은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3번이 바로 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처 스트레인 개선,
이것이 기계적 성질 개선이에요. 그래서 형상 교정, 기계적 성질 개선, 표면 거칠 개선 맞는. 근데 화학적 성질은 아무 상관없죠. 화학적 성질은 이거는 제강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30번. 무죄 운동 기본 이념 중 무죄해. 그다음에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해 직장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 파악, 해결하면서 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먼저 우선 찾아내고 하는 거니까요. 먼저 예견해고 발견해서 파악하니까 선치 원칙입니다. 선치 원칙.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방이나 방지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께 3.2mm 소재를 0.7mm로 냉각합니다. 그럼 아파량은 뭡니까? 원래 거에서 나중 걸 빼면 되죠. 그래서 T1에서 여기를 T2라고 하면 T1에서 T2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2에서 0.7을 빼니까 2.5가 되겠죠. 이때 아파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율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T1 빼기 T2를 해야 되죠. 그러면 3.2분의 여기가 2.5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곱하기 100. 그렇게 하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아파율이에요. 그래서 아파율 같은 경우는 아파량을 원래 소재 두께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아파율이 된다. 32번 작은 밑자의 강철이나 그리드를 분사해서 스케일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스트립 표면에 만약 스케일 같은 것이 붙어있다 그러면 이때 강철 볼이나 이런 걸 때려갖고 여기다 분사를 해서 때려서 여기에 있는 스케일을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숏브라스트라는 게 표현하죠. 숏브라스트. 33번 소재가 롤에 쉽게 치입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거죠. 자, 롤의 치입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롤과 롤 사이에서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치입이죠.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걸 보고 치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조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각도가 이 각도 알파를 요거를 이제 치입각이라고 합니다. 치입이 되기 위한 각도인데 치입각은 9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하여간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롤의 회전 속도를 높인다? 회전 속도를 오히려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치입이 잘 돼요. 너무 높이다 보면 밀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겉돌거나 아니면은 아변이 되질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롤의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서 밀어준다 맞아요. 그 다음에 롤의 직경을 크게 한다. 여기에 접촉각을 작게 한다. 접촉각이 작아야 되거든요. 접촉각을 작게 하려면은 아변의 아파량을 작게 한다든지 아파량이 아까 요거와 요 두께 차이거든요. 아파량을 작게 하면은 요 각도가 작아지겠죠. 또는 롤의 지름을 이렇게 크게 한다 그래요. 롤의 지름을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저절로 이렇게 줄어들죠. 원래 각도보다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34번 냉각하변 작업롤에서 상부롤이 하부롤보다 클 때 스트립의 방향. 자, 지금은 상부롤이 크고 하부롤이 작습니다. 그러면 같은 속도로 돌리면요. 상부롤이 훨씬 더 많은 길이를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부 위에 쪽이 많이 늘어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립은 하향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이때 여기 속도하고 여기 속도. 그래서 이때 상부롤의 속도가 클 때 그때도 역시 하향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냉연 스트립의 풀림 목적. 냉간하변을 하고 나면요. 아까 냉연 순서가 컷코일을 풀러서 이거를 산세를 하고 그 다음에 냉연을 하고 냉간하변을 하고 그리고 전해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풀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질하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정 작업을 거쳐서 출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풀림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해 정정이 끝나고 나서 풀림을 하는데 그러면 냉간하변을 하다 보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냉간하변을 하면서 그 응력을 많이 받았어요. 아변 롤에 의해서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립에 그대로 그 응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력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력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강도가 많이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가공을 할 때 나중에 가공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목적이 아닌 것은 여기에 1번이긴 해요. 1번의 아변율을 제거하는 거는 전해청정에서 하는 겁니다. 아변율 제거가 전해청정이에요. 그래서 산세 같은 경우는 스케일 제거, 산이로, 그래서 염산이나 황산이로 이런 걸로 제거하는 것이 산세고, 그 다음에 냉간하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해청정에서는 여기서는 아변유 제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카리로 제거하는 거죠. 알카리로 아변유를 제거한다. 그리고 풀림에서는 이런 거를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조질하변, 우리 아까 또 앞에서 조질하변에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조질하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정에서는 일정 크기로 뭐 절단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걸 해갖고 포장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출하를 하는 것이죠. 36번 조화변기에서 설치된 AWC, 우리가 A 무슨 C가 있습니다. 그래서 AWC가 있고 AGC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C 하면 자동 컨트롤, 그러면 자동 조정 장치. 그래서 항상 자동으로 뭘 조절하는데 이때 가운데가 해당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지금 W 같은 경우는 와이드니까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폭을 제어하는 거죠. 자동으로 폭을 제어하는 거. 요게 2번이 되겠죠. 37번. 열간압에서 컬옵시어. 자, 그러면 우선 열간압변도 아까 냉간압변은 순서했고, 그러면 열간압변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열간압변은 가열로에서 나오면 조화변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지금 조화변이 있었지. 조화변에서는 여기서는 스케일 제거와 폭압변을 합니다. 폭내기 압변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상압변을 해요. 사상압변이 일정 크기로 이렇게 압변하는데, 이때 사상압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크롭시어가 있습니다. 크롭시어는 여기서 가열로에서 나오는 슬래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슬래브가 있으면은 조화변을 거치다 보면 이런데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반듯하지 않거든요. 이때 이걸 딱딱 잘라주는 겁니다. 이것이 슬래브의 전단과 후단을 딱 이렇게 잘라줘서 깨끗하게 해갖고, 그리고 사상하변기 스탠드로 사단하변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반드시 들어갈 때 이때 여기가 앞에서 잘 들어가게끔 딱 잘라주는 거죠. 그게 크롭시어다. 그래서 앞부분과 끝부분을 잘라주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압변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슬래브가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러면 중간만 한번 자르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또 크롭시어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할로 틀린 것은 1번 중량이 큰 슬래브를 단중 분할. 이건 맞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슬래브의 PC 테일부. 자, PC 테일부가 요 끝부분인 겁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조화변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PC 테일부라고 합니다.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슬래브 선단. 선단은 앞부분이죠. 지금 PC 테일은 끝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 그래서 여기를 선단, 여기를 미단, 후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단과 미단을 이렇게 잘라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선단, 절단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중간부를 절단해서 후물제의 작업성. 중간부를 절단해서 후물제가 아니라 요거 단중분할이죠. 후물이라는 얘기는요, 투물, 박물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후물과 박물이 있는데 이거는 두께의 관계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건 후물, 얇은 건 박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는 거기 때문에 두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38번. 압변 소재가 롤에 치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아까 우리 여기에 요 치입되기 위한 조건하고 조금 유사한 겁니다. 압파량을 적게 한다. 일단 압파량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여기서도 얘기할 때 그 롤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물려 들어갈 때 압파량은 요 나왔을 때 요 두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요 두께 차이가 바로 요 각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께 차이가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께 차이가 이렇게 작아진다 그래요. 작아지면은 요 각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치입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압파량을 적게 한다가 바로 지금 파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압변을 하는 거. 그러면 훨씬 쉽은 거죠. 이건 맞죠. 치입각을 작게 한다 맞죠. 그래서 치입각을 작게 하는 방법이 압파량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은 롤 지름을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롤 지름을 크게 한다도 맞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을 적게 한다. 마찰력은 오히려 크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치입성을 좋게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39번 중립점에 대한 설명으로. 중립점은요, 이렇게 판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때 여기에 이 롤러가 회전하는 속도, 그러면 VR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나가는 속도 이제 V2라고 하는데 여기를 V1이라고 이쪽 나오는 쪽을 V3라고 표현하면은 이때 요 VR하고 V2가 똑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롤의 회전 속도와 판이 지나가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롤의 원주 속도와 압변제의 진행 속도가 같은 지점. 그러면 3번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중립점이 바로 진행 속도가 같은 이 중립점이 압변 하중도 최대가 됩니다. 압변 하중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압변 하중이 최대가 되는 점 또는 이렇게 진행 속도가 롤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압변제의 진행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그렇게 표현한다. 겁니다. 40번 형상조정 설비 중 다수의 소경로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굽힘을 해요. 그럼 이런 겁니다. 롤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이때 여기에 판재가 들어갈 때 이렇게 구부러져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반드시 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롤러 레벨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어 레벨러는 없고요. 텐션 레벨러와 스트레처 레벨러는 단순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스트레처 레벨러고, 말 그대로 스트레칭 한다는 의미로 해서 스트레처 레벨러고, 텐션 레벨러는요, 롤러 레벨러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 거죠, 소재가. 그러면
한 번은 이쪽으로 구부러지고 한 번은 이쪽으로 구부러지고 여기 나갈 때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반드시 펴지게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보면 한 번은 이쪽으로 구부러지고 한 번은 이쪽으로 구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때 구부러진 양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구부러진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형상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이게 텐션 레벨러다.